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원산업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 매각건과 관련한 공시가 떴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설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매매 수순을 제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호재로 보느냐 아니면 악재로 보느냐, 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오늘 이 건에 대한 말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좋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의 말미에는 집중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종목, 네, 요걸 한 종목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종목은 잘 들으시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그 매각건 공시입니다. 송원산업이 원래 이제 M&A 건의 이슈로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몇 번 이제 방송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 건과 관련한 판단을 우리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요, 공시 내용을 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예비 후보자들을 선정해서 실사를 개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 건과 관련한 부분의 공시가 이렇게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번에 안 나왔어요 또.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확정되는 시점이나 3개월 이내 재공시한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2월 1일에나 다시 재공시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안타깝죠. 뭐 이런 건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중기적으로 송원산업의 M&A 건의 모멘텀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당장은 실망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결국 기간을 길게 보면 M&A 모멘텀으로 시세를 한번 크게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특히 지금 현재 이 보시면 S51의 공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S51에서 이 건에 대한 공시건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송원산업이 S51에 인수될 가능성이, 시기는 지연되고 있지만 계속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대기업에 인수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그 줄기 자체는 긍정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송원산업의 공시고 S51에서는 조회 공시를 요구한 상태고요.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과 관련된 부분은 어때요? 네, 당연히 이제 아까 송원산업의 공시와 비슷한 사안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S51과 지금 현재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인 송원산업으로서는 이 대기업에 인수된다는 건의 호재는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은 지금 현재는 그 건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SOE라고 연계가 됐다는 부분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에요. 지금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살짝 둔화가 됐지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건으로 보면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M&A 건에 대한, S51에 피인수되는 건에 대한 그 건을 가지고 우리가 버텨볼 이유가 충분히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16,000원 저점을 찍었지만은 이 저점대가 깨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가져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기본적인 시각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주가가 너무 내린다든지 또는 다른 재료가 갑작스럽게 나올 때는 우리가 이 판단을 항상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지금 송원산업이 실적이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결국 상반기하고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대개 한 550억 정도죠. 550억. 자,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은 한 800억. 근데 아직 작년도 대비해 보면은 절반 이상 실적이 아직까지도 좀 어려운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4분기에 대한 실적도 예상은 211억입니다.
작년 같은 분기보다 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실적권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당장은 주가가 뭐 미리 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적권에 대한 부담은 좀 있어서 여하튼 그 점이 좀 걸림돌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M&A, S51건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다만 이제 주가 자체가 여기서 등락을 거듭을 하면서 변화가 주어졌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이 재료가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때에 우리가 맞는 전략을 제가 수시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은 제가 이거 맨날 찍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보완하냐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네, 여러분을 무료 카톡방에 입장을 하게 해서 그동안은 이제 매매 전에는 소통을 계속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매매 사인이 나오면 바로 제가 문자를 드리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하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S51 건과 관련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는 계속 저한테 입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요 정보를 남보다 빨리 먼저 비하인드 정보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죠? 고급 정보죠.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도움을 좀 받으실 분들은 종목명 뭡니까? 송원이죠. 송원 사람이니까 그냥 송원 이렇게만 문자를 주세요. 송원이라고 상단에 전화번호 문자를 주시면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송원이라고 문자 주셔서 우리 소통하면서 뭐 위너가 한번 돼보시자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에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매집주는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을 매집을 해야 그래야 크게 수익 나고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매집을 할 만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여기에 딱 맞을 종목을 매집을 해야지 맞지도 않은 종목을 매집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요,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시총이 너무 크면 가볍진 않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택한 종목은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사이의 종목이라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가격도 너무 고가권이어가지고는 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잡주성이고 저가주, 네, 이런 쪽들은 부실주 위험이 있죠. 네, 상패될 위험도 있고 그런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가격의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 네, 더블 정도를 목표로 일단 잡아봤어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시세도 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제가 지금 현재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슈의 주변주가 아니라 총대장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들 할 때요, 네, 어떤 종목 매수를 할 때 주변주나 부대장주 이런 거 사서는 안 되고요. 총대장주를 항상 잡아야 돼요. 네,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나마 지금 현재는 3고 시대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즉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3고 시대의 대안으로 우리가 선택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그냥 지나쳐 버리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돼 있어요. 네. 자,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어떤 자료냐면은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이제 KB 쪽에서 나왔던 증권사 보고서입니다만은, 자, 10월 금통위 의사록과 물가를 볼 때 확대가 될 11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폭 정도를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 정도를 이제 가늠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은 불보듯 이제 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착안해서 종목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는데 폭과 관련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1월 달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KF증권이죠. 네, KF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10월 한국금통위에서 뭐라 얘기를 했냐면 11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월 달에는 그 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고 이슈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그리고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좌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제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 고금리 장기화 조짐에 고민 깊어진 개미들 뭐 이런 기사가 지난 10월 1일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문제는 이제 금리가 그 인하되는 것이 바로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한국이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리 역전이 15개월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사상 최장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11월 달은 금리 인상이 결국 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로 단기적으로는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계속될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어떤 그 기조가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섹터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그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뭐 세 가지만 보세요. 뭐 이를테면 달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죠. 달러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환율,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율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 하락, 고환율이라고 그러죠. 원달러 환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있죠, 여러분. 네. 자,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최근에 올라와 있어요. 3개월 내에 최고치입니다. 그죠? 네, 1년으로 보더라도 최고치예요, 지금. 4.61까지 지금 현재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전부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아까도 그 달러 보면서 우리가 환율을 좀 봤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대한민국 환율도 3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3개월 내 최고치라는 거 1350원대라는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1년을 통틀어 보더라도 지금 이제 9개월 만에 최고치 그 가격선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유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으로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TI 유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월 내 최고치예요. 그리고 1년으로 봐도 거의 최고치 근처에 지금 현재 육박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서 시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측면에서 이 건과 관련한 총 대장주를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적도 뭐 나쁜 게 아니고요. 예년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조정장의 아주 최적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과 월봉을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주봉과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움직이면 2021년도에 더블 시세 냈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더블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뭐 10% 2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블 정도를 내는 끼가 많은 아주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죠. 아까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몇 개월 쉬다가 이제 막 먼저 쭉 튀어 올라가서 급등을 하면 그거 우리가 매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차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지금 타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꼭 이번에 좀 비중을 확 실어서 잡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내 집 이렇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내 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면 제가 막바로 그 종목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만 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할 시점까지,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뭐 한 3번 정도 나눠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타임을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매도를 하는 타임까지도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꼭 이 종목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문자 주세요. 네, 뭐라고 말씀 주시면 되냐면 그냥 뭐 간단해요. 매집. 네, 매집 이렇게 문자를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네,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블 정도, 최소한 더블 정도 시세 이상을 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꼭 대박 드세요. 네, 대박 드세요. 매집주 잡아서 대박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